자, 이번 영상에서는 가상머신에 리눅스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 가상머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컴퓨터 환경을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해서 현재 컴퓨터 시스템 내의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또 다른 컴퓨터 시스템을 에뮬레이션 해주는 프로그램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윈도우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현재 실제 물리적으로 부팅한 운영체제를 호스트 운영체제라고 부를 것이에요. 호스트 운영체제 상에서 가상머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수행되어지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게스트 운영체제라고 부를 것이에요. 즉 어떤 임의의 한 호스트 운영체제에서 또 다른 게스트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스템 가상머신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시스템 내에는 하나의 운영체제만 설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가상적인 하드웨어 시스템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에뮬레이션하고 그 가상적인 하드웨어 위에 게스트 운영체제를 설치해주는 그런 방법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게스트 운영체제는 호스트 운영체제 상에서 마치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처럼 구동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컴퓨팅 파워가 높아짐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에뮬레이션 해줄 수 있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전에는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부팅하는 과정을 거쳤어야만 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시스템에 윈도우라는 운영체제와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동시에 설치를 할 수 있어요. 말은 동시이지만 사실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진 디스크 상에 혹은 디스크 파티션 상에 설치를 해주게 되어지고 부팅할 때마다 윈도우 시스템으로 부팅할 것인지 리눅스 시스템으로 부팅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서 부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경우에는 윈도우 시스템으로 부팅한 이후에는 전적으로 윈도우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을 한 것이었고 다시 재부팅하기를 리눅스 시스템으로 부팅을 하게 되어지면 역시 또 전적으로 리눅스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시스템 가상머신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호스트 운영체제로 부팅을 하고 그 호스트 운영체제 위에서 서로 다른 다수의 게스트 운영체제를 마치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처럼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각각의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채로 동작되어지기 때문에 게스트 운영체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호스트 운영체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환경을 제공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게스트 운영체제가 설치되어진 하드웨어는 현재 호스트 운영체제가 사용되어진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에뮬레이션 되어지는 가상의 운영체제 위에서 가상의 하드웨어 위에서 설치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을 해보았다라고 한다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서 현재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수행시켜 볼 수 있는 에뮬레이터라는 것들이 제공이 되어져요. 내가 물리적으로 안드로이드 폰이 없다 하더라도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서 가상의 하드웨어 위에 특정 버전의 안드로이드 OS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위에서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일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의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내가 사용하는 데스크탑의 컴퓨팅 파워가 더 좋기 때문에 더 높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안드로이드 폰을 에뮬레이션해서 수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개념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주요 가상머신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을 하는 가상머신으로는 VMware라는 것이 있는데 이 VMware라는 가상머신 소프트웨어는 호스트 운영체제로 MS 윈도우즈나 리눅스 그리고 맥OS 등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VMware 상에 설치할 수 있는 게스트 운영체제도 대부분의 운영체제들을 다 설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호환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MS사에서 만든 MS 버추얼 PC라는 가상머신 소프트웨어는 호스트 운영체제는 윈도우즈에서만 사용할 수 있대. 그 상에 설치할 수 있는 게스트 운영체제도 주로 윈도우즈들 밖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져서 상대적으로 좀 호환성이 떨어지곤 있죠. 또 맥OS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머신으로는 패럴레스 데스크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 운영체제는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으나 호스트 운영체제는 맥OS 밖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제약이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VM웨어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운영체제도 게스트 운영체제도 다양하게 지원한다라는 측면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해보고자 하는 것은 VM웨어라는 가상머신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음 사이트에서 VM웨어 가상머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줘야 할 것인데 사실상 이것은 유료 제품이기는 합니다. 다만 개인 사용자에 한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해주게 되어지면 다음과 같은 가상머신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상머신 소프트웨어는 현재 호스트 운영체제에서 수행되어지는 가상 시스템을 만들고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인 것이죠. 현재 이 소프트웨어 상에서 우리는 먼저 새로운 가상머신을, 새로운 가상적인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일을 먼저 수행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게스트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일을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상머신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를 만나게 될 텐데 우리는 리눅스를 설치할 가상머신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체제에 대한 설치는 하지 않고 일단 가상적인 하드웨어만 설정하겠다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다음을 눌러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가상머신에다가 어떤 운영체제를 설치할 것인지 선택하는 창이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리눅스 선택하고 아래 버전에서 우분투 64비트 선택을 하고 다음 눌러줍시다. 어떤 리눅스를 설치하기 더 적합한 하드웨어를 만들 것인지를 지정하는 것 정도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VM웨어 상에 현재 여러 개의 가상머신을 만들고 또 다양한 게스트 운영체제들을 설정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만들고자 하는 가상머신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하나 부여해 주게 되어져요. 어떤 이름이라도 상관이 없고 또 그 가상머신에 대한 이미지를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적절한 경로들을 설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가상머신이니까 사실은 호스트 운영체제 입장에서 보면 이 가상머신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의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어질 거예요. 이 파일을 백업을 받아 간다라고 하면 현재 최초 설치한 호스트 운영체제가 아닌 다른 시스템에서도 현재 게스트 운영체제를 그대로 구동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데스크탑이 있고 노트북이 있다라고 했을 때 데스크탑에서 리눅스에 대한 가상머신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현재 지정한 이 경로상에 있는 파일만 USB 메모리 같은 것을 통해서 복사해 갔을 때 노트북에 가서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현재 이 가상머신에 대한 정보를 호스트 운영체제상에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의 형태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얼마의 저장 공간을 할당할 것이냐라는 것을 선택하는 대화 상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우분투 같은 경우에 약 한 20기가 정도 하드디스크를 할당을 해주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이 아래쪽에 게스트 운영체제에 대한 이 20GB에 대한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유지할지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서 유지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디스크 입출력 성능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의 파일로 유지하는 것이 다소 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파일 시스템의 특성상 하나의 파일의 크기가 특정 바이트 이상으로 커지는 것이 허용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파일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드디스크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 가상머신 시스템을 USB 메모리 같은 것에 담아서 백업을 한다라든가 혹은 다른 장치로 이동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파일의 용량이 너무 커지게 됐을 때 제대로 복사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용상의 저장 장치의 호환성들을 염두에 둔다라고 한다면 다수 개의 파일로 나누어서 구성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다음 눌러주면 현재 앞서서 선택한 개괄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고 피니쉬 눌러주게 되어지면 하나의 가상 머신이 생성되어지는 작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록상에 앞서 지정한 이름으로 하나의 가상 머신, 그러니까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에뮬레이션 해주는 가상 머신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아래쪽에 Edit Virtual Machine Setting이라는 것을 눌러줌으로써 현재 만들어진 가상 머신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들, 예를 들어서 할당되어질 메모리의 크기라든가 혹은 저장 장치의 크기 혹은 CPU의 특성이나 기타 입출력 장치에 대한 특성 같은 것들을 세부적으로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위쪽에 플레이 버추얼 머신이라는 것은 현재 시스템에 물리적인 파워 스위치를 넣는 것과 같은 행위로서 가상 머신을 구동하겠다라는 동작인데 현재 만든 가상 머신은 운영체제가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아래쪽에 있는 Edit Virtual Machine Setting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줄 것이고 여러 가지 항목들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CD, DVD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주면 CD 혹은 DV 트레이에다가 실제 DVD 미디어를 집어넣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치하고자 할 우분투 이미지를 미리 우분투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 받아두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보통 확장자가 .iso의 확장자를 가질 텐데 그 파일을 다음의 경로에다가 브로우즈 버튼 눌러서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가상 머신이 부팅되었을 때 이 이미지 파일의 내용을 기반으로 부팅하는 처리를 수행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OK 버튼 눌러주면 다시 초기 화면으로 돌아오겠죠. 자, 이제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줌으로써 가상 머신을 부팅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부팅 시 앞서 지정한 경로의 이미지 파일로부터 자동으로 부팅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의 가상 머신이 현재 호스트 OS 입장에서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처럼 동작되어지기 때문에 현재 이 VMware라는 창 안에서 하나의 가상 머신이 부팅되어지는 과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우분투 이미지를 연결을 해 놓았기에 그 우분투 이미지에 있는 우분투 설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동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초의 설치 프로그램의 시작 화면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왼쪽의 창 목록에서 대한민국을 찾아서 선택을 해주고 그러면 이후 언어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글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스톨 우분투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우분투 설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설치 과정 중에 키보드 레이아웃에 대한 것들 나타나는데 한국어 자판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 밖에 현재 리눅스 시스템에 어떤 기본 어플리케이션들을 설치할 것인지를 선택해주는 부분들이 나오긴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연습해 볼 것들은 최소 설치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상 머신상의 물리적인 디스크에 우분투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디스크의 내용을 지우고 설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디스크를 지운다라는 것이 호스트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디스크를 지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VMware에서 가상으로 만들었던 하드웨어 시스템이 있었죠. 우리 그 20GB의 공간을 할당했던 그 영역에 만들어진 가상 머신에 대한 디스크를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선택하고 지금 설치 눌러주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디스크 파티션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확인하고 계속하기 눌러주고 지역에 대한 설정이 아마 자동으로 서울 쪽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서울 지역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지정을 해주고 자 그리고 나선 초기 사용자 계정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적절한 이름, 사용자 이름, 컴퓨터 이름 혹은 뭐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해주면 1차적으로 이 사용자가 기본 관리자 권한을 가지면서 작업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용자로 등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하기 눌러주게 되어지면 설치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되어질 것이고, 모든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다음과 같이 설치가 끝났다라는, 그리고 재부팅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호스트 운영체제를 재부팅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게스트 운영체제를 재부팅하겠다라는 그런 메뉴가 되겠죠. 지금 다시 시작 눌러줄 수 있는데, 지금 다시 시작 누르면 또 CD에 연결되어진 설치 이미지 쪽으로 재부팅 되어질 수 있으니까 이 상단에 있는 메뉴를 통해서 강제로 파워 오프라는 전원 차단하는 동작을 수행을 해주고, 그리고 VMware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한 다음에 초기 설정에서 우분투 설치 이미지 설정했던 것을 해제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현재 이 가상 머신상에 설치되어져 있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우분투 시스템으로 바로 구동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팅을 하게 되어지면 초기 로그인 창을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설치 과정 중에서 기술한 사용자 계정 정보가 화면에 표시가 되어지죠. 해당하는 계정 선택하고 로그인을 해주면 비로소 우분투 시스템에 로그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것은 현재 VMware라는 창 내에서 수행되어지는 내용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호스트 운영체제가 윈도우 시스템이다 라고 한다면 현재 윈도우 시스템 내에 하나의 VMware라는 가상머신 소프트웨어가 구동되어 있고, 그 소프트웨어 안에서 게스트 운영체제로 우분투가 설치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 좀 차고 없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스트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이 우분투가 수행되고 있는 하나의 가상머신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처럼 관주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필요에 따라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과 같이 연동을 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로 이 가상머신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내가 지워버렸다 하더라도 그건 오로지 이 가상머신에 해당하는, 이 가상머신에 국한되어진 얘기인 것이지 그 내용이 호스트 운영체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양한 테스트들을 원활하게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더불어서 앞서서 만들었던 이 가상머신이 설치되어진 경로의 내용을 백업을 받아둔다라고 한다면, 설사 한번 설치하고 나서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백업번으로 다시 복원을 해줌으로써 즉각적으로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도 있다라는 특징도 있을 것입니다. 자, 다만 현재까지 설치되어진 이 VMware 내용은 대부분 기본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이 화면 그래픽 드라이버 같은 것들이 이 우분투 시스템 내에 제대로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현재 설치되어져 있는 우분투 운영체제에다가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러니까 장치 드라이버들을 설정을 해서 가상머신의 하드웨어를 우분투 시스템이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해주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VMware라는 부분에는 VMware Tools라는 것이 하나 제공이 되어져서 이 VMware Tools라는 것을 설치를 해주게 되면 필요로 하는 각종 드라이버가 설치되어지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현재 우리 바탕 화면에 보면 VMware Tools라는 아이콘이 있고, 현재 하나의 DVD 이미지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보면 하나의 폴더가 열리듯이 창이 열리게 되어져요. 현재 VMware라는 미디어 안에 있는 내용을 파일 탐색기 같은 것을 통해서 열어본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항목에 있는 끝에 tar.zip으로 압축되어져 있는 파일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에 다른 위치의 풀기를 선택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풀 대상 디렉토리를 지정을 할 때 여기 사용자 홈 디렉토리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놓고, 그리고 선택 버튼 눌러주게 되면 앞서서 선택한 파일을 자신의 홈 디렉토리 안에다가 압축을 풀어주게 되어져요. 압축이 다 풀리게 되면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준 다음에 터미널이라고 입력을 하면
터미널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수 있는 검색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터미널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은 하나의 창이 펼쳐질 것이고 그 펼쳐진 창에다가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줌으로써 자기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VMware Tools 밑에 있는 파일들을 압축을 풀어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다음과 같이 여기 자기 계정은 로그인 아이디에 해당하는 계정 이름을 써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백으로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역슬래시 공백으로 표현되어진다라는 점만 주의를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입력하고 엔터 치게 되어지면 작업이 진행이 되어질 것이고 작업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 다시 $사인의 프롬프트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프롬프트 상에다가 sudo 해가지고서 역시 다음의 명령을 입력을 해서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의 설치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뭔가 질문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 모두 다 yes, 즉 긍정의 입력들을 입력해주고 엔터 쳐주게 되면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면 될 것이에요. 모든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한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로그아웃하고 나서 재로그인 해주면 되는데 로그아웃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있는 부분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서 로그아웃 설정하고 나서 다시 로그인 창에서 재로그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로그인하고 나면 이제 화면 그래픽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전체 화면 보기로 설정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현재 호스트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모니터의 전체 화면에 꽉 채워진 형태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우분투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보는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